네요. 예. 아니, 이 박사님 강의가 있는데 뭐 하루 제 거를 또 해가지고 그게 되게 저 임숙 리더님 그거 멘트 들으면서 또 저도 나름 오늘도 제가 그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를 했는데 알러지가 너무 심한 친구라 가지고 이제 했는데 와, 또 저렇게 말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저도 되게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예. 그거를 조금 내 언어에 그 내 입으로 얘기하면서 조금 나한테 익숙해지게끔 여러 번 한번 연습하시고 또 누군가에 한번 하시고 이러면 예, 굉장히 단련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대사 기관을 할 건데 매번 중요하지만 우리 몸의 대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제가 오늘 오프닝을 요 영상으로 짧은 영상인데 예,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왜 진행이 안 되지? 뭐고? 뭐예요? 뭐래요? 나오죠? 약사 왔어요? 네. 아이고, 혼자 갔어요? 집은 모르거든. 시부 먹을게요. 시부모에 대한 81세들이 진짜 왜 눈물이 이렇게 났고 할매가 터져지 너무 감동해 그래.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할매. 너무 고마워서 통곡이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쑥 지나가니까. 뭐고? 뭐예요? 뭐래요? 80세 약사 왔어요? 젊은 아이고, 혼자 갔어요? 집은 모르거든. 시부 먹을게요. 101살 쌍화탕이네 쌍화탕. 진짜 왜 눈물이 이렇게 났고 할매가 터져지 너무 감동해 그래.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할매. 너무 고마워서 통곡이라. 음. 저는 이게 무슨 음원을 들으면서 가는데 끝나니까 이게 바로 이어나와서 이걸 보고, 나 눈물이 나가지고 정말 혼이 났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이 듦이란 어떤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나이 든다는 거는 좀 서글프고 외롭고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근데 최소한, 어, 지금 이렇게 아메이를 공부하고 우리가 아직은 그래도 뭔가를 준비할 수 있을 때 정말 내가 나는 어떻게 나이 들고 싶은가? 나는 어떤 80대를 맞이하고 싶은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친정 엄마의 모습이 내가 닮고 싶은 80대, 90대인가요? 나는 내 스스로, 뭐 담고 싶지. 어, 나 그 질문을 했어요. 저도 해봤거든요. 음. 왜냐면 우리가 부모님, 엄마를 이렇게 안 닮고 싶지만 닮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를 제가 존경하고 감사하지만, 엄마의 지금 70대 후반 80대를 살고 싶진 않아요. 우리 엄마는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인간관계를 너무 이렇게 작게 했어. 예. 근데 또 자식들도 다 대구에 없잖아. 그런 부분이 난 좀 아쉽거든요. 다른 걸 뭐 우리한테 힘들게 했다기보다 그냥 한 여성으로서 그래서 각자 본인이 나이 들고 싶은 어떤 70, 80대에 최소한 아까 한 분은 101세, 한 분은 80세인데 얼마나 외로움이 크면 그 시어머니가 사주는 그 쌍화탕 한 잔에 저렇게 눈물이 날까. 물론 그 두 분이 겪은 세월에 대한 어떤 게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나의 80대, 90대, 뭐 100세는 좀 그래도 이벤트가 있고 너무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 이런 거 말고 이벤트가 있고 좀 건강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또래만 사귀시면 안 돼요. 나는 건강하게 했는데 또래는 다 죽고 없으면 안 돼. 그럼 누구랑 신상 카페 가시고, 누구 커피 마시고, 누구랑 맛집 갈 거예요. 다양한 친구를 사귀어야 돼, 연령대도. 이게 전략적이고 의도적인 게 아니라, 계획적인 거예요. 내 미래에 대해서. 건강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그걸 꿈꾸면서 우리가 건강 공부를 한다면 진짜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내 삶에 자신감이 생겨요. 그냥 아프면 무조건 막 의사 찾아가고 뭐 이 사람이 여기 저 사람이 아니고 내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것만 내 삶에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그거는 우리 비즈니스와 또 별개가 아니잖아요. 저는 건강공부에서 그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다음 주에 제가 여성 건강 얘기할 건데 완전 하이라이트, 완전 우리 얘기 다 우리 얘기야. 그 남성 전립선은 좀 우리 얘기 아니었잖아. 이거 완전 우리 얘기거든요. 와, 여성 전립선이 건강 없어요. 얘기하는데 미치겠더라. 힌트만 그냥 봐야지. 다 얘기해주고 싶더라, 친구한테. 막 앉아라 하면서 막 다 해줄 얘기 천지빛깔이라. 예. 그 하승민 대표님 강의가 지루한 게 아니고 막 쫄깃쫄깃해요. 강의를 들으면. 그래서, 예, 진짜, 이거 건강 공부가 이거 정말 중요한 어떤 아이템이라는. 그래서 오늘 제가 해드리면 이걸 좀 반복해서 들으시면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대사기관에 대해서, 대사기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거 강의해 주신 분 서울대 교수님인 거 아시죠? 박민수 교수님이. 그분이 그렇게 막 인텔리전트하게 안 보이던데 굉장히 브레인이시더라고요. 제목이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한다면 꼭 알아야 되는 대사기관. 내가 딱 좋아하는 음식 이런 거예요. 단짠 이런 거. 예.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더라고요. 자, 요거 딱 나오자마자 조금 이렇게 복잡하니까 갑자기 막 좀 헷갈리시죠? 근데 요게 그냥 논문에서 가져온 어떤 도표들이라서 영어가 많고 이런데 그냥 위에 타이틀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왜 먹는가? 생존과 쾌락. 우리가 이렇게 내가 뭔가 질병과 맞닿고 뭘 하면 자꾸 이 먹는 행위에 대한 어떤 것들을 내가 조금 하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먹어야지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거에 왜 이렇게 즐거움을 가지냐.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너무 단순하고 내가 너무 먹는 걸 밝히는 식탐이 아니라 아까 신하이들 얘기했을 도파민이 음식을 먹을 때도 나오고요. 여기 섹스 있죠. 성관계를 할 때도 나오고 드럭, 마약을 해도 나오는 게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여성 건강 하겠지만 특히 여성들은 완전 온몸이 호르몬 덩어리라고 보는데 완전 호르몬의 어떤 지시로 인해서 우리는 어, 살아가요. 나의 의지가 아니야. 호르몬이야. 그래서 호르몬이 마음먹고 교란시키면요. 진짜 이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도파민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음식을 먹으면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본능이에요. 본능. 본성이고. 그리고 제가 요즘 읽고 있는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 수렵 시대 있죠. 내가 다 이렇게 먹을 거를 찾아 나서는 시대에 당, 당과 알코올은 굉장히 귀한 어떤 재료였어요. 구하기도 어렵고 귀한 재료였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 막 뛰어다녔거든요. 근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잖아. 당이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당은 특히.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먹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굉장히 탐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파민이 나오는 어떤 행위가 우리가 먹는 행위에서 나오는데 이 먹는 거, 그래서 그 먹은 재료를 가지고 우리 몸이 동화라는 거와 이화라는 어떤 행위를 반복하는 동화는 뭘 뭉치는 거고 이화는 분리시키는 거야. 이걸 반복하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를 우리는 에너지를 만들어서 세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걸 대사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과정 중에 오작동이 일어나는 거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인풋은 많은데 아웃풋은 적고 아웃풋은 많은데 인풋이 적고 뭐 이러면서 이 안에서 찌꺼기가 생기고 부산물이 생기는 게 질병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인풋이 적은 거는 빈혈 이런 건 인풋이 적어서 생기는 질병이야. 빈혈, 근감소증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인풋이 적어. 그리고 인풋이 많은 거는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이런 건 인풋이 많아.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밸런스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게 올바른 대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인 거죠. 거기에 대한 걸 오늘 조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질 대사는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와 신체 구조물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생산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통로라는 키워드가 있고 저장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리고 생산에는 췌장과 장, 인슐린과 마이크로바이옴이 있고 통로는 혈관이죠. 그리고 저장은 지방세포, 근육, 간 이런데 저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강의를 풀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생산에는 췌장에서
베타세포라는 애가 인슐린을 만들어내요. 요 옆에 인슐린을. 그리고 장에서는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마이크로바이옴이 나오죠. 예, 미생물, 우리 몸에 미생물이 나오죠. 그리고 통로는 뭐예요? 혈관이에요. 혈관이 우리의 도로잖아, 도로. 세포까지 산소와 에너지를 갖다 나르는 도로. 혈관이 건강해야 되겠죠, 대사에서는. 그리고 저장을 잘 해야 돼. 저장은 지방세포에도 저장하고, 근육에도 저장하고, 간에도 저장해요. 지방의 형태와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하거든요. 이런 저장하는 과정 중에서의 어떤 문제들, 이런 거를 위주로 요 한 장을 오늘 쭉 하나하나를 풀어나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먼저 인슐린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뭐 소화기관에도 인슐린 얘기는 빠진 적이 없어요. 이 건강 강의에. 정말 정말 컨트롤을 잘해야 되는 호르몬 하나가 인슐린입니다. 예, 그래서 요 다음 장은 박사님은 쓰시지 않았고 저희 OKR 팀에서 글로 이렇게 말로 하신 거를 한 장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죠. 면이 있고 빵도 있고 밥도 있고 이렇게. 근데 이게 대부분 우리 인간의 몸에 단백질과 지방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다 탄수화물이 거의 문제예요. 특히 탄수화물이 소화효소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쪼개지죠.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췌장에서 베타세포라는 게 인슐린을 분비해요. 그리고 이 인슐린의 혈관을 통해서 우리 당과 인슐린이 이렇게 뇌에도 심장에도 간에도 뭐 근육에도 지방세포에도 이 인슐린과 이거에 갖다 날라 배달을 해요.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당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야. 이게 문제인 거죠. 과잉이. 그러면 지방세포는요. 이제 그만해라. 지방세포에 저장을 하러 갔어. 그러면 당을 저장할 때 그만해라라는 걸 염증 물질을 만들면서 지방세포 문을 딱 안 열어줘요. 지방세포 문을 열지 않으면서 염증 물질을 만들어낸 게 인슐린을 거부하는 거야. 이 지방세포가. 더 이상 저장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간에다가 지방을 하면 지방간이 되죠. 그리고 근육에는 저는 근감소증이라는 게 근육이 부족하다는 거만 포인트를 맞췄는데 그러니까 근육에 지방이 너무 많으면 근감소증이 와요. 소위 말하면 근육이 우리 마블링 잘 된 고기처럼 돼 있는 거야. 살이 지방이 껴있는 거지. 이거는 빼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내 몸은 점점 근감소증의 몸으로 바뀌어요. 근감소증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몰라요. 나중에는 가만히 누워갖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를. 그리고 관략근은 하나도 힘이 없어가지고 대소변 다 받아내야 되고. 가만히 누워있다 정신은 멀쩡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셔요. 이게 근감소증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단백질 드시고요. 운동하셔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근육 상태를 올려놓으세요. 예. 그 다음에 지방에, 이 당을 갖다 넣어서 지방을 넣는 게 내장 지방량 비만. 내장 비만인 거죠. 그리고 또 남은 건 혈액에서 혈액 속 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또 나와서 과다 분비가 되는데 이럴 때 우리는 이걸 인슐린 저항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포에 흡수되지 못한 혈액 속 당은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질병을 당뇨라고 하죠. 예. 그러면 정작 당을 받아야 되는 세포는 굶어 있어. 기아 상태가 돼 있어. 그러면 이제 늙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장기들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기능 저하가 되고 또 문제는 혈액에 있는 당은요 독소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세포를 공격해서 눈에 가면 당뇨성 망막증, 발에 가면 족부괴사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상태의 인슐린은 나쁜 인슐린, 화가 나 있는 인슐린인데 얘가 결국은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아까 생산된 이 인슐린이 제대로 대사되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사가 잘 되는지를 항상 호르몬은 잘 작동하는지를 항상 신경 쓰면서 먹고 배출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슐린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호르몬인데 이 에너지 호르몬을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정상적이지 않고 혈액 속에 이렇게 과다한 상태가 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무서운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은 암의 시발점이다. 예,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박사님은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인슐린은 나의 직원이라 생각하래. 내가 사장이고 인슐린 직원이야. 하는 일이 열나 많죠. 그러면 직원을 밤낮 없이 부려먹으면 나쁜 상사잖아요. 그래서 야근을 시키면 안 돼. 밤에 인슐린이 할 일을 또 주시면 안 돼요. 최소한 8시, 9시 이후에 또 뭔가를 먹어서 얘가 또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태를 만들면 얘는 나중에 파업을 해요. 그게 인슐린 저항증이거든요. 그래서 야근하시면 안 돼. 야근 주시면 안 되고, 정확한 휴식을 주셔야 되고, 너무 빨리 들어오면 안 돼. 그럼 얘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좀 먹고 싶다면, 이왕이면 케이크보다는 조금 오래 복합 탄수화물 종류 있죠. 이런 걸 드시는 거예요. 좀 천천히 들어오는 애를 하시게 하면 얘가 과로사하지 않아요. 음. 그리고 회식만 하면 괜찮아. 회식으로 섭취한 안주와 술이 칼로리를 쓰이는데 그 뒤에 먹는 된장과 밥, 카페를 옮겨서 먹는 빵, 라면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요. 어제 A7070이 나왔던데 혈당이 확 폭등하는 거 혈당 스파이크라 하거든요. 혈당 스파이크 상태가 계속 오래되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고지혈증, 당뇨로 가기 딱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또 다른 당을 섞지 말라고요. 요까지 해서 끝내라고. 이해되셨죠? 요런 걸 하시면 아까 말한 인풋 아웃풋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고 인슐린은 화나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과식 폭식을 하면서 우리가 실컷 다이어트하고 요요 만나고 하죠. 그러면서 또 그 의지 없는 나를 탓하고 해서 우울증 와가지고 막 이런 친구 있어. 이번에 그 악동 뮤지션 맞나? 그 여자애도 2배가 돼서 나왔더라고. 정말 진짜로 진짜. 그 친구도 두리뭉실하더라, 어, 그 친구도 이거예요.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우울증이 오고 아, 과식을 맞아, 해야 되나 맞아.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했다잖아요. 그래서 이 식탐이라는 것도 결국 아까 말했던 도파민 시스템이 무너진 건데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거 먹어야 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술 먹어야 되고 이거를 내가 내 뇌에다가 학습을 시켜놓은 거야. 맞아. 뭐가? 도파민이. 음. 도파민이. 그리고 그런 거 있죠. 우리 퇴근하고 나면 그냥 텔레비 앞에 딱 앉아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 먹으면서 나는 스트레스 푼다. 이게 반복되면 탱고화가 학습돼야 되는데 그게 학습돼 있는 거지. 그럼 나는 집에 들어가면 음식이 어디 있는지를 찾기 시작하면서 뭐에 홀린 듯이 한 그릇 뚝딱 비우는 거야. 음. 아니면 10시에 내가 다 정리하고 맥주 한 캔 탁 따면서 내가 쭉 뭔가 이게 학습돼 있는 거죠. 그 고리를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도파민이 거기 나오는 게 딴 데 도파민이 나올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거죠. 10시 이후에 이렇게 냉장고물을 넣었다 놨다 넣었다 하는 어떤 그 다 내가 지금 호르몬에 조정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반복할 때 내가 나 호르몬을 내가 조정해야지 내가 조정당하면 안 돼 하고 정신줄을 빨리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트너 하나 더 있죠. 예. 바나바입이라는 도움을 주는 좋은 물질이 우리 글리코다운 안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슐린이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애예요. 바나바입 같은 좋은 재료. 이런 애들이 파트너로서 인슐린 저항증을 잡아줄 수 있고요. 당뇨 전 단계라든가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바나바입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도움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생산에 인슐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통로가 혈관이었죠. 혈관, 대사기관 중에 통로가 혈관이에요. 우리 몸에는 무수한 혈관이 있어요. 예, 미세혈관부터 굵은 혈관까지. 근데 이 혈관을 노화시키는 3고의 질병 3가지가 있습니다. 예, 고혈압, 당뇨, 고지혈. 예, 요 중간에 있는 못이 있죠. 이 박사님은 당뇨는 혈관을 콕콕 찌르는 못이래. 혈관을 찌르는 못이래요. 못으로 찌르면 상처가 나죠. 그럼 그 상처에 기름 같은 게 달라붙는 게 고지혈증이에요. 근데 기름만 달라붙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혈소판, 백혈구 같은 것도 같이 붙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염증 물질로 생각하고 우리 면역기관도 같이 붙는 거야. 예. 그러면서 딱딱해지면서 이 혈관이 좁아져요. 그 좁아지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심장이 혈관을 망치로 3개 때리듯이 쾅쾅 때리는 걸 고혈압이라고 얘기해요. 때리면서 이제 순환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압으로 이게 확 확장시켜가지고.
그래서 혈관을 찌르는 못은 당뇨, 그 못에 있는 상처에 기름이 뚝뚝 묻는 게 고지혈증, 그래서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순환 시키려고 심장이 망치질하는 게 고혈압. 요 세 가지 질병이 혈관을 노화시키는 대표적인 질병. 그렇게 해서 막힌 혈관이 D예요. A에서 B에서 C로 D를 꽉 막혀갖고 산소조차 통과하기 힘든 산소가 부족한 피가 막 묻어있는 이런 게 죽은 피가 있는 게 이런 혈관인 거죠. 그래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9988 234 하려면 10살 때부터 10세부터 혈관은 노화되기 시작한대요. 그때부터 내가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팔 뻗어가지고 주먹 꽉 쥐면 여기 접히는 부분에 보면 맥이 있어요. 혈관이 이렇게 딱 잡히거든요. 우리는 이게 잘 안 돼. 근데 의사들은 딱 잡으면 이 혈관만 만져봐도 혈관이 건강한지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를 알 수 있대요. 부드럽고 통통 뛰고 탱글탱글한 혈관인지가 맥을 딱 짚어보면 알아요. A와 B가 C. 그렇지. 한의사를 하려면. 그래서 이 혈관 관리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혈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생활 습관으로도 생생혈관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생생혈관의 하나는 소금을 관리하는 거예요. 소금은 한국인의 혈관 폭탄이다. 그래서 좀 심심하게 드시는 게 좋고 웬만하면 숟가락을 쓰지 않고 젓가락으로 하시면 국물 같은 찌개 같은 거를 좀 덜 먹겠죠. 예, 요런 거.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스트레스. 왜냐하면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은 교감신경이 굉장히 항진되어 있는 상황이면 고혈압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가장 좋은데 사실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그 밑에 있는 수면이에요. 예, 스트레스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면. 하루에 최소한 7시간 정도를 자는 거. 그러면 교감신경계가 싹 다운되면서 부교감신경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수면과 이 교감신경을 잘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생각중지훈련이라는 걸 얘기하셨는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일단 바로 눈을 감아. 그리고 생각이 떠오르면 내 스스로에게 생각 그만 이렇게 외치래 속으로. 아니면 말로 내뱉으셔도 돼요. 생각 그만. 그러면서 코로 호흡하시는 거야.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는 코호흡을 내가 잠시 동안 하시면 그게 생각 중지 훈련이래요. 이게 은근히 스트레스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뒤에 지금 여성 질환에 보면 여성 질환에 보면 전부 다 스트레스예요. 갑상선도 스트레스가 원인이고 다 여자들이 스트레스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는 조금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수면인데 7시간 주무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거고 여기 보시면 빛과 소리를 제거하라 하는데 낮에는 있잖아요. 조금 빛을 쐬셔야 돼요. 내가 기미 관리 위해서 밖에를 나가시는 게 힘드시더라도 내가 이런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햇빛을 좀 쐬시는 게 이렇게 쬐는 게 좋고요. 밤에는 빛을 차단하고 블루라이트 같은 게 우리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때 나오는 호르몬이잖아요. 여자의 어떤 그 건강함은 멜라토닌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없는 나눠진다 할 정도로 고급의 멜라토닌 호르몬도 이 휴대폰의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을 굉장히 방해한대요. 그래서 휴대폰을 파우치 같은 데 아니면 수건을 덮든지 해갖고 완벽하게 차단하고 깜깜한 상태에서 주무시는 게 딥슬립에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또 혈관이 아주 또 건강하게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이죠. 예, 하루에 일정 시간 내 어떤 몸의 온도를 쫙 올리면서 운동을 하시는 거는 정말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 여기 보시면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게 혈관이 가장 싫어하는 자세래요. 그래서 한 시간에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혈관에 치명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좀 움직이시는 거 좋고요. 아이들만 잼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손털기 하시고 잼잼 하는 거 있죠. 이게 혈액순환이 되게 좋대요. 그 다음에 우리가 50견 같은 거 오면 팔을 이렇게 올리지도 못하잖아요. 사실 좋은 거는 땅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는 게 좋은데 우리 안 되잖아, 여자들은. 그러면 테이블을 놔고라도 이렇게 팔굽혀펴기 하시고 벽을 잡고라도 팔굽혀펴기 하셔서 어깨 혈액순환엔 그게 되게 좋아요. 그러면 50견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예.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심장이 순환을 맡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기 때문에 발목 돌리기나 까치발 들고 서 있는 거 설거지할 때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지하철 타고 다닐 때나 요럴 때 내가 까치발 들고 이렇게 발목은 앉아서 돌리면 되고 이렇게 그다음에 발 스트레칭은 발꿈치를 들고 이렇게 있는 거 요런 것들을 내 생활에 센스 있게 구석구석 넣어 놓는 게 아주 내가 건강한 혈관으로 살아가는 일상 팁이고요. 그다음에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분을 내가 하루에 최소한 2리터, 무서워 먹기 싫더라. 여름에는 2.5에서 3리터 정도 무서워 먹어요. 제일 많이 올린다. 그다음에 단백질 드셔야 되겠죠. 혈관의 탱탱함을 누가 하겠어요? 단백질이 하는데. 근데 어제 우리 유재숙 리더님 강의에도 나왔지만 달걀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사람들이. 저희 크로스핏은 막 몇 판씩 가져와서 먹어요. 애들 달걀을 목숨 거는데 달걀로 단백질은 섭취할지 모르겠지만 오메가6는 어쩔 건데. 오메가3하고 오메가6의 비율이 그리 중요한데 1대 50이라는데 그래서 달걀만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혈관 통로, 그러니까 통로인 혈관을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사기관에 중요한 게 지방세포, 간, 그 다음에 뭐였죠? 근육. 그 얘기 하겠습니다. 자, 지방세포인데 지금부터 지방은 염증이다. 라는 이 문구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체중이 늘고 있다. 내가 비만이다 하면 어디에 다 염증이 있다라고 그냥 깔고 가시면 돼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지방이 더 이상 자기 안에 지방세포가 넣을 게 없으면 문을 닫는 게 염증 반응으로 닫는다 했잖아요. 자, 그리고 상복부가 이렇게 비만이신 분들은 염증형 비만, 염증이 많으실 확률이 높고 하체가 비만이신 분은 호르몬형 비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약간 붓기가 있는 이런 분들이 호르몬형 비만이야. 그래서 요런 염증형 비만은 약간 간 수치 같은 게 높을 확률이 있고 인슐린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상체가 좀 비만이신 분들은 하체는 호르몬 같은 부분에 기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비만은 일단은 염증을 유발한다는 게 가장 악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비만은 만성 염증 질환이다. 그리고 염증과 동시에 통증, 만성 통증 질환이다 보시면 내가 만시 아프다 이거는 약간 내 몸에 지금 염증이 어딘가에 많고 지방세포가 지금 좀 많다라는 어떤 걸 인식하시면 되고요. 지방세포 자체가 점점 비대해지면 난 더 이상 커지고 싶지 않아 이게 경고 신호가 통증이에요. 통증. 그래서 얘의 경고 신호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병원에 가서 우리 건강검진을 하면 CRP나 ESR 이런 게 염증 수치의 숫자거든요. 염증의 수치. 요런 것들이 정상 수치에 있는지를 건강검진을 하면서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좀 여러 군데가 아프다 이러면 염증 수치를 한번 피검사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고 염증 수치가 높으면 오른쪽에 보시면 있는 질병들이 다 염증으로 인한 질병들이에요. 뭐 다낭성 난수 증후군 뭐 있죠. 고관절, 고혈압, 고요산, 대사증후군 뭐 이런 거 담낭 당뇨, 암도, 유방암, 자궁암 이런 게 다 염증이 많고 여기서 비만이라면 비만을 해결하시면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이런 질병들도 많이 개선이 되겠죠.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호르몬에 내가 교란당하면 안 되는 게 가짜 배고픔이 있고 진짜 배고픔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좀 먹고 싶네 하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짜 배고픔은 식사한 지 3시간이 안 됐는데 배가 고프다. 스트레스 받은 배고픔이 심하다. 이건 100% 가짜 배고픔이에요. 그리고 떡볶이나 특정 뭐가 먹고 싶다. 초콜릿이나. 그러면 요것도 가짜 배고픔 확률이 높고 먹었는데도 기분이 영 해결이 안 된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요럴 때는 그래서 뭐 물을 좀 마셔보고 토마토나 오이나 저칼로리 식품 일단 먹어보고 좀 가라앉히고 하실 필요가 있고요. 진짜 배고프면 드셔야죠. 그래서 요거는 먹고 나면 내가 만족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진짜 배고픔인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호르몬 나왔어요. 렙틴, 그렐린 호르몬. 저 이거 스위치온 하면서 들으면서, 와, 내가 진짜 이 호르몬이 문제였구나라는 걸 절감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허탈했었는데, 자, 렙틴 호르몬, 그렐린 호르몬 두 가지가 있는데, 렙틴은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다시 말하면 포만 호르몬. 조금만 일정량 먹으면 숟가락 놓는 애들 있어요. 한 숟가락 더 안 먹는 애들은 렙틴 호르몬이 굉장히 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제가 예전에 생로병사인가 거기에 젊은 여자애인데 원룸에 살아. 근데
큰 피자를 한 판을 다 먹고 라면 2개를 끓이고 엄마야. 집에 음식을 시키고 어, 그걸 다 먹더라고. 엄마야. 그리고 음식 오기 전에는 누워가지고 휴대폰 보고 1도 안 움직여. 이런 친구들은 지금 심각한 호르몬 질병이에요. 특히 렙틴 호르몬이 아예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근데 이 렙틴 호르몬은 지방세포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안 나오면 이게 아까 말씀 렙틴 저항성이고요. 그렐린은 공복감으로 인해서 폭식 및 과식을 초래하는데 뭘 먹고 싶다. 위가 비면 이제 그렐린 호르몬이 나와요. 먹고 싶다. 음식 들여보내세요라는 식욕 호르몬이 그렐린 호르몬이야. 그럼 내가 밤 10시에 이게 나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냉장고 문을 열고 뭘 막 먹게 만드는 거죠. 그렐린 호르몬이. 그래서 렙틴의 힘을 기르고 그렐린의 기능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근본적인 다이어트예요. 근본적인 다이어트. 근데 내 몸에 독소가 막 끼어 있고 이러면 렙틴 그렐린이 제대로 나올 때 안 나오고 안 나와야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란이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렙틴보다는 이 비만은 렙틴보다 그렐린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렙틴 저항성이 생긴 몸이기 때문에 렙틴을 정상화시켜 주는 거. 그래서 내가 좀 공복 기간을 가지면서 독소를 빼고 디톡스 하면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나오게 하는 게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 다이어트라는 얘기도 해요. 자, 그래서 1번부터 13번까지 있는데 요게 이제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호르몬 더블 호르몬 훈련인데 3번 보시면 음식을 꼭 천천히 씹어서 렙틴의 폭주를 막고 렙틴이 활동할 시간적 여유를 준다. 이게 20분이야. 내가 뭘 먹고 나면 20분 있어야 렙틴이 나와. 근데 20분 전에 다 먹으면 렙틴이 나오기 전에 식사 끝나버리는 거죠. 배불러라는 호르몬이 나오기 끝날 거니까 더 먹게 되는 거죠. 배가 안 부르니까. 천천히 드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11번에 보면 식사 시간 20분 이상 여유 있게 해야 한다. 20분이 지나야 렙틴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예. 자, 그 다음에 10번. 스트레스는 그렐린 호르몬 폭발에 가장 좋은 재료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고 싶다는 호르몬이 폭발을 해요. 그게 맥주가 됐든 뭐 마라탕이 됐든 뭐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생각 비우기는 요때도 해야 돼. 생각 비우기가 필요한데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면 가장 추천해 주시는 건 운동이었어요. 운동을 하면요. 약간 생각이 싹 비워져요. 머릿속이. 그게 땀과 함께 나오는지 뭐와 함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주3회 운동 예 정신없이 한번 달려보시면 예, 스트레스가 좀 다운이 되고 또 하나가 스트레스와 반대되는 거예요. 세로토닌을 내 몸에 많이 나오게 하면 스트레스가 좀 적어져요. 세로토닌이 어디서 나온다? 장에서 나오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들어내요. 단세지방산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단세지방산이 높으면 등급이 A가 되면 세로토닌이 아주 풍부한 장인 거예요. 그런데 또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 효능감을 키우는 거야. 이번 주에 이명자 리더님이 탱커 발표를 하셨잖아요. 분명히 리더님이 끝나고 나서 약간 뿌듯함이 있으시, 그게 뭐 잘했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예, 드실 거거든요. 그런 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자기 효능감이 커져요. 교육의 목적은요, 딴 게 없어요.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느끼는가, 교육의 목적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쓰임이 있네, 내가 누군가에 좋은 영향을 줬네, 이게 자기 효능감이야. 그걸 하려고 초중고, 대학교, 유학 가고 학교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빼도요, 내가 아메이에 들어와서 탱커화라는 걸 하면서 사람들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충분히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어요. 어제 자기 효능감을 가장 제대로 느낀 사람이 유재숙 리더님이죠. 지금껏 내가 피교육자로 있다가 교육자가 된 거잖아. 온라인을 대비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OM을 듣고 많은 어떤 영향력을 받는다면 자기 효능감 끝판왕인 거죠. 그 기회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다 앞에 준비되어 있어요. 아메이는요, 자기 효능감을 느낄 섹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교육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세로토닌, 예. 그럴 때마다 세로토닌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몸에. 자, 그 다음에 넛지라는 게 뭔가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장치거든요.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넛지를 거는 거예요. 비만을 막기 위해서. 그렐린 호르몬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식사 전에 껌을 씹으면 좀 식사를 덜 하게 한대. 이게 약간 그 먹고 싶은 거를 좀 잠재우겠죠, 껌이. 그리고 접시는 무겁게, 작게,
그리고 음식을 가득 담으면 좀 많이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리고 젓가락으로 식사하고 요런 것들이 약간 가짜 배고픔에 지지 않는 넛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 얘기할게요. 아까 저장 중에 간이 있었어요. 간이 남자들만 간이 혹사당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자들도 굉장히 간이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여자들이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걔가 사실은 문제를 일으켜서 질병을 만들기도 하는데 다 쓴 에스트로겐이 배출이 잘 안 되면 다시 간으로 옮기는 수용체가 있어요. 그럼 간은 또 혹사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싫어하는 일을 하시면 간은 점점 혹사당하고 힘이 없는 간이 돼요. 그게 대표적인 게 스트레스고 수면을 하시지 않으면 간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탄수화물과 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해도 간이 힘들고요. 비만, 운동 부족, 술, 담배도 간이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간이 좋아하는 거는 단백질이죠. 우리가 뉴트라이트에 프로틴을 드시는 거는 간이 좋아하는 일을 하시는 거고 식이섬유와 물을 드시고 휴식을 하시는 게 간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영양소로는 글루타치온은 간의 70%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필름진 글루타치온을 먹어야 되겠죠. 아니면 이런 음식을 통해서. 그리고 인슐린이 덜 나오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 간은 좋아해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드시고 콜린이 또 간을 보호하는 영양소인데 음식으로는 계란, 노른자, 견과류, 통밀, 유제품 같은 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육 얘기할게요. 마지막으로. 근육은요, 아미노산 풀을 헤엄치며 자란다. 아미노산 풀은 우리 수영할 때 풀자 같은 풀. 그 안에 다양한 아미노산이 있어요. 예. 이 아미노산 풀을 만드시는 게 근육 형성에는 필수인데, 우리가 아미노산을 먹어요. 단백질을 먹으면 걔가 쪼개져서 아미노산이 되는데, 아미노산이 근육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예. 메모 가능하시면 써보세요. 소화, 효소, 면역, 항체, 호르몬. 이 모든 걸 만드는데 아미노산이 쓰여. 근데 내가 근육이 부족해. 그러면 내 근육한테만 아미노산이 쓰이겠다. 면역 항체 소화는 어쩌고, 효소는 누가 하고, 면역은 누가 책임지고, 항체는 누가 하고, 호르몬 누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늙는 거야. 노화가, 급노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쭈글쭈글하면, 근육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야가 해야 될, 아미노산이 해야 될 노화를 못하니까 늙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는 거야. 그래서 근육은 내가 보디빌더 대회에 나가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9988 234 하려고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사는 거에 대해 땡길 게 아니고. 그럼요. 한 살이 어릴 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제도 호르몬. 여성 건강 공부하면서 야, 에스트로겐 나올 때 다이어트도 하고 에스트로겐 나올 때 몸도 관리하고 해라. 그게 돈 적게 드는 일이고 가성비 좋은 거라고.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만들죠. 그래서 근육은 아미노산 풀을 풍성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소화도 잘 되고 흡수 운반도 잘하고 효소도 잘 만들어내고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도 잘 만들어내는데 나는 맛이 없어요, 불편해요, 귀찮아요 하면서 쉐이커 마시는 걸 게을리 하신다면 노화는 빨리 만나실 거예요. 질병도 빨리 만나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여경미 리더님한테 해주시고 사람들한테 좀 당부당부 해주세요. 네. 자, 그리고 단백질을 가지고 만들 게 되게 많아요. 그 만드는 걸 동화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동화를 가지고 만드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과 성 호르몬. 그리고 동화로 뇌 기능도 활성화시키고 장 기능도 활성화시키고 신체 활동과 근력 운동도 합니다. 예. 그래서 재료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아주 넉넉하게 넣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그때 내가 단백질을 잘 먹는데 나는 근육이 잘 안 올라가. 근 수치가 잘 안 올라가 하시면 요걸 체킹해 보셔야 돼요. 단세지방산도 체킹해 보시는데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근육의 문을 활짝 열어줘서 영양소가 잘 들어가게 도와준대요. 그럼 내가 마이크로바이옴 상태가 안 좋아. 그 마른 모가 아주 이렇게 작고 모양이 안 예뻐. 그러면 근육 형성이 좀 안 돼요. 그리고 내 단세지방산이 D야, D, A가 아니고. 그러면 내 몸에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작은 거거든요.
그러면 살도 잘 쪄요. 여기 보시면 렙틴 분비 증가로 비만이 생기는데 그걸 억제해 주는 애가 단세지방산이에요. 단백질 부족이 있으니까. 단백질 그만 보면 왜 부족이죠?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염증이나 통증을 만들어내는 것도 다시 말하면 단세지방산이 높으시면 염증이나 아이고 아야 온만시 아프다 통증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사이토카인이 염증을 만들어내는 물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남의 일이 될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단백질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내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를 아주 프리미엄급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육 형성에.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 이런 작은 행위들, 작은 행위들 있죠. 왜 보면 이렇게 커피 마시고 가만히 안 있고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 이렇게 손가락 스트레칭하고 손 허벅지 운동은 손 이렇게 해놓고 허벅지 올리는 거 있죠. 서가지고 허벅지에 이렇게 아니 손에 허벅지 대게 하는 운동. 이게 손 허벅지 운동이거든요. 아니면 앉으셔가지고도 이렇게 허벅지 당기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하시면 마이오카인이 굉장히 허벅지 잘 땡긴다 나. 잘 나오는 허벅지가 되고 팔굽혀펴기 이렇게 못하시면 벽이나 테이블에라도 하시고 팔굽혀펴기 하시고 발목 까치발 두고 발목 스트레칭해서 혈액순환 관리하시는 게 혈관도 탱탱하게 하고 평생 근육을 지키는 생활의 운동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우리 얘기했던 거를 이렇게 싹 정리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대사 기관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우리 몸의 메인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인슐린, 마이크로바이옴, 혈관, 지방세포, 간, 근육 요런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팁을 드렸으니까 일단 내 생활부터 한번 점검하시고 그 부분을 또 소비자들하고 함께 나누시는 거 굉장히 귀한 어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사 기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